자, 안녕하십니까, 시파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 네이버 광고를 하든 뭐 구글 광고를 하든 어떤 매체를 사용하시기 전에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의 머신러닝입니다. 어느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시더라도 이 개념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머신러닝 뭘까요? 기계가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 아닌가요? 뭐 솔직히 저도 누가 물어보면 머신러닝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광고에서의 머신러닝이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 매체에서 여러분이 의도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광고 매체가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입니다. 대표님이 어떤 매체에서 광고를 하시든 이 개념을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 머신러닝,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머신러닝은 광고 매체에서 의도한 행동을 반응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학습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대표님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가 구매하고 이용할지 학습을 하는 개념이에요. 가령 대표님이 여성 구두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여성 구두를 판매할 만한 계층에 대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여성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 거주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계층일 테니까 아마 20에서 40대 사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쉬워요. 저희는 지금까지 연령, 성별, 지역을 특정해내는데 광고를 배우시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는 누구나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의 구두가 이 명품과 그리고 중고가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애매한 가격의 브랜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만한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고 틀림을 떠나서 한번 직관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할 만한 계층이라고 한다면 뭐 직장은 다니는데 집에 그렇게 돈이 많진 않은 뭐 그 정도라고 한번 직관을 이용해서 추론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관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매체에서 우리가 타겟팅을 어떻게 시킬까요? 우리가 어떻게 뭐 페이스북가 집에 돈은 적당히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여성분들을 타겟팅을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별, 지역, 연령 정도까지는 누구나 추론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할 만한 추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집에 돈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 직장에 다니는 여성, 요거는 사실 뭐 누구나 어떤 분들은 납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납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 바로 이 애매한 포인트가 머신러닝이 힘을 발휘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애매한 가격에 속해 있는 이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을 매체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학습을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아마 다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제 이름은 시파지만 페이스북에서 보는 저는 시파가 아닙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서 보는 저는 28살 남성, 경기도 거주, 축구를 좋아함, 개그 영상을 좋아함. 매체에서 보는 저는 인간 시파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특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이 SNS에서 하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이걸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개인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특성들이 라벨링이 되십니다. 가령 여러분이 옷 광고를 한번 클릭하면 계속해서 옷 광고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뜨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매체에서 여러분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라벨링을 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자 구두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성별, 연령, 지역 뭐 이렇게 아까 저희가 특정한 타겟팅들을 제외하고 매체에서는 이 라벨링을 통해 대표님의 구두를 살 만한 사람들을 특정을 해냅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여자 아이돌 A가 대표님의 구두를 신은 게 뭐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여자 아이돌의 팬들이 대표님의 구두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체에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표님의 구두를 많이 산다.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가 한동안은 해당 라벨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될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라벨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매체는 압니다. 매체는 이걸 학습을 해요. 대표님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 1000명과 그냥 무작위 1000명, 이 두 가지 대상에게 광고를 보여줬을 때 어떤 대상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제품이 판매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이것이 머신러닝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딥한 내용을 배우시겠지만 이 머신러닝이 얼마나 작동하느냐, 이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체에 얼마나 간섭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머신러닝이 잘 작동해서 알아서 이 대표님들의 타겟 고객들을 특정을 해주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직관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수정을 하다가 괜히 타겟 고객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개념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수준이 높은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구글의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그리고 구글 애즈 광고, 이렇게 두 가지 매체가 머신러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 매체에서의 머신러닝은 조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영상들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